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한만세입니다. 정부가 주거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이제 어떤 대출을 하더라도 6억 원 이하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했다는 기사에 대해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다가 최근에 강남, 송파, 서초, 그리고 마포, 용산을 비롯한 여러 주거에 대한 그 집값이 높은 지역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, 한마디로 이제 수요가 좀 낮았던, 집값이 낮았던 곳이 수요가 오를 것으로 키 맞추기 영상을 위한 정부의 강한 주거 대책, 그런 대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 정책을 내놓았던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해당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, 주거에 대한 그런 대출을 좀 더 강화를 시키면은 다른 지역에 대한 주거가 과연 높을까? 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. 주거가 가격이 높은 지역에 수요가 오를 거? 그건 반은 맞아요. 근데 반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. 왜냐? 주거에 대한 대출을 강화시킨다. 주거도 어쨌든 금융자산입니다. 금융자산이 유형자산. 어쨌든 유동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어떤 투자 자산이에요. 투자 자산에 대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있고, 뭐 채권도 있어요. 이건 기본이에요. 뭐 코인도 있고. 왜 저 코인 일반 주식이 올랐고 코인 주식도 올랐을까? 약간 생각하다가, 저 정부가 주거에 대한 대출을 그러니까 강화를 시킨다면 사람들은 주거에 대한 투자를 안 하려 할 거란 말이에요. 개인 개인 살 집을 위해서 어떤 대출을 받는 건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. 이미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따라서 사람들 개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대출을 받고 집을 살려고 하듯이, 일반적인 소유의 개념을 위한 주택 마련으로 대출을 받겠지만, 투자에 대한 마련을 위해서 사람들은 더 대출을 받는데 그 투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될 거예요. 투자. 왜냐면 개인 대출은 이제 한 집당만 가능한 거예요. 한 가구만. 그렇다면 왜 제가 주식이 올랐을까 생각해 봤을 때, 이 주거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올랐을까요? 왜냐면 주거에 돈이 풀리지 않으니까 주식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 것이죠. 여러분, 정부가 지금 이 주거 대출을 한다면 주거에 대한 수요가 과연 높아질까요? 높아질 수 있어요. 근데 다 높아지진 않을 겁니다. 왜냐? 이미 망한 도시는 절대로 주거에 대한 확신이 올라서지 않고 수요도 올라가지 않을거든요. 개망한 도시에 대체 왜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? 말이 안 되잖아요. 여러분, 주거는 지금 이 상태로 대출을 하다가는 기존에 높았던 어떤 수요가 가득했던 도시는 수요가 감소되면서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. 기존의 주식은, 주택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.